사실 실수요자들은 한 번 들어가면 5년에서 10년 기본으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실수요자들이 산 아파트는요, 임대 시장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투자자가 매수를 하지 않고서는 임대 시장에 임대차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대차 시장과 매매 시장을 동시에 잡기는 어렵습니다. 매매 시장보다는 임대차 시장을 잡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임대차 시장에 더 관심 있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종부세 폐지의 의견도 나온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매매가의 상승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물론 올해까지는 그렇게 폭발적인 상승을 일으키진 않겠지만, 내년 상반기를 조금 지나는 시점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안녕하세요. 임대박사 투데이입니다. 네, 어제 며칠 전부터 얘기가 있기는 했는데, 어제 대통령실에서 종부세 그리고 상속세 인하 관련,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인하에 관련돼서 발표가 나왔는데요. 이제 정책실장이, 대통령실 정책실장이죠.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율을 30%까지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종부세의 폐지와 상속세율 30% 인하 방안은 부동산 정책에 검토되는 것들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한 발짝 물러나긴 했는데, 어찌됐건 정책실장께서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해야 된다라고 운을 띄운 것은 아마 여론의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사실 정책실장의 입에서 나온 말이 윤석열 대통령의 허가 없이 나온 말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그냥 검토되는 대안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어찌됐건 방향성은 그러할 것이다. 근데 이 종부세가 논란이 된 것이 이제 한 달 전쯤에 민주당 의원이죠. 좀 의외이지만 민주당의 고민정 최고위원이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 이제 그 이유로서 중도층에 대한 흡수, 그리고 마치 민주당의 종부세가 민주당의 상징처럼 되어버려서 돈 많이 가진 부자를 공격하는 그런 세력처럼 보이는 집단이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도 어느 정도 중도의 층의 그 민심을 잡기 위해서 이런 종부세 폐지와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화답을 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도 좋은 의견이다라는 오래간만에 정책적인 합의 이루어진 부분이 발생을 했는데,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좀 반대파와 찬성파가 확실하게 갈라지는 분위기이고요. 국민의힘 쪽에서야 당연히 종부세 폐지 방향 쪽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고, 그것이 대통령의 의지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또 당연히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이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와 이중과세에 대한 끊임없는 견해 차이가 있었다. 종부세가 사실 태어나게 된 것은 노무현 정권 때인데요. 정부가 이제 부동산 상승장을 막기 위해서, 특히 주거용 부동산이죠, 투자 또는 다른 말로는 투기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어찌됐건 주거용 부동산을 이용해서 과도한 수익을 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징벌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요, 그 종부세가 그러한 역할을 잘 해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한 채를 투자하건 10채를 투자하건 자기 자본금이 10억이신 분이 대출을 끼워서 20억짜리 아파트 한 채를 사는 분과, 그리고 1억짜리 빌라를 10채 사시는 분이 있다면, 1억짜리 빌라 10채를 가지신 분이 종부세에 관련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급지의 중심이 되는 아파트 단지들이 상승장에는 더 많이 상승하고 하락장에는 덜 하락하는 것으로 비추어 본다면, 사실 서민들이 투자하는 작은 빌라들을 여러 채 갖고 있으신 분들이 고가의 아파트나 주거용 부동산을 매수하시는 분들보다, 그러니까 자기 자본금이 더 많으신 분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가 발생을 하고 있다. 원래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종부세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온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수익이 발생하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부동산의 개수가 많으면 더욱더 과세를 하겠다
라는 취지로 변질됐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러니까 투자 또는 투기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종부세를 징벌적 과세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주택을 가지는 것을 방지하는 측면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너무 많은 투자를 한다는 것도 사실 그게 임차인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어찌됐건 단순히 한 개인이 여러 채의 부동산을 가지는 것을 국가에서 통제하는 방식으로 종부세를 활용해 왔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유로 해서 여러 채에 투자하기보다는 똘똘한 한 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요새는 똘똘한 한 채에 투자를 하시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상급지, 그러니까 서초구, 용산구, 그리고 강남구 등 지금 신고가를 갱신하는 지역들도 있고 거의 전고점에 거의 다 다다를 정도로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되게 신기하게 대출도 나오지 않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지역들이 오히려 그 상승세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똘똘한 한 채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그런 투자의 방식이 변모되고 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종부세 그리고 양도세 중과 물론 지금은 유예되고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각종 규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비싸서 아파트의 대출 자체가 안 나오는 아파트들이거든요. 그런 서울의 서초, 강남, 용산 이런 지역들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지역들이 먼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가 아파트에 투자하는 고소득자들이 소액 투자를 하는 서민들보다 적은 세금을 내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도 1주택이냐 다주택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합산한 모든 부동산의 합산 가액이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그것도 재산세와 함께 세목을 통합해서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애꿎은 빌라의 임차인들 분께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채를 갖고 있으신 분들에게 종부세를 과도하게 때리면서 종부세의 중과 부담으로 인해서 빌라들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보유하고 있자니 종부세 부담이 너무 큰 상태에서 세금을 내지 못하면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애꿎은 임차인분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다. 그래서 이게 전세 사고하고 전세 사기하고 섞여가지고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게 만들어 버렸다. 정부에서요. 그래서 이렇게 주택을 던지고 있는 빌라의 임대인분들이 정책의 희생양이 되었다. 종부세가 완화되거나 폐지되면 한 기사를 보니까 침체한 시장의 다주택자들의 투자 수요를 끌어올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근데 이제 투자자가 많아진다라는 건 그만큼 임대차 수요 공급이 늘어난다라는 측면도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물론 이제 그런 종부세 폐지로 인해서 다주택자가 늘어나게 되면 일시적인 상승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기적인 감정에서는 이제 임대차의 공급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임대차 안정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그 임대차 시장과 매매 시장이 지금 둘 다 들썩거리고 있는데 심각한 것은 이제 임대차 시장이죠. 임대차 시장이 지금 들썩거리고 있는 이유가 빌라 쪽의 수요가 아파트로 옮겨오면서 그런 경향도 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심하게 몇 년간 유지가 되면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기는 하는데 거의 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거래량이 늘고 있는 것도 다주택자의 거래량 증가라기보다는 실수요자들의 주택 매수세가 더 두드러진다. 이렇게 본다면 사실 실수요자들은 한 번 들어가면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 집에 살고 있지만 이제 5년 차 제 집에 살고 있는데 한 번 들어가면 5년에서 10년 기본으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실수요자들이 산 아파트는요 임대 시장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가 매수를 하지 않고서는 임대 시장에 임대차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정부에서도 공공임대주택을 이제 앞으로 빌라를 12만 채 사들여서 그 임대차 수요를 감당하겠다고 하는데 어찌되건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강한 그런 상황에서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지금의 상황이 임대차 시장에 지금 불을 붙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 고금리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시장이 이렇게 들썩거리는 것은 투자자들의 투자 차단
으로 해서 임대차 공급이 감소했고, 그리고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함으로써 4년간 임차 물건이 나오지 않는 것, 그리고 빌라의 수요가 아파트로 이전되어 오는 것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오르고 있는데, 거기에 종부세가 한몫하고 있다. 이제 들고 있자니 너무나 세금이 말 그대로 징벌적 과세, 로 가지고만 있어도 오르던 내리던 가지고만 있어도 계속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걸 버틸 수 있으면 임대인분이 버티시겠지만 그러지 못함으로 해서 던지게 되고, 그것이 경매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임대차에 대한 공급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투자를 할 때도요, 실거주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신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 부동산에 가서 이제 투자를 하실 때 물어보시는 것이, 여기는 실거주 비율이 높은가 아니면 투자자 비율이 높은가요? 실거주 비율이 높으시면요, 그만큼 상승장에도 올라갈 때도 많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하락장에 내려갈 때도요 적게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실거주자들은요, 올라가든 내려가든 집을 팔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거주를 하시거든요. 자신의 물건이 오르는데 굳이 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상승장에는 당연히 안 팔고, 하락장에는 내려갔기 때문에 안 파는 구조이기 때문에 하락이 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실거주자들이 많은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기도 한데, 하락기에는 똘똘한 한 채, 두 채의 경향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지방 그리고 수도권 외곽 지역부터 하락폭이 되게 낙폭이 크게 일어나면서 하락을 하는 거라, 실수요자들이 있는 실거주 비중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그리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게 실거주자들이 많은 지역의 아파트들이 상승할 때도 많이 상승을 하고 하락할 때도 적게 하락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번에 어쨌든 박상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부세를 폐지를 하고 재산세에 일부러 편입시켜야 한다라는 이 의견에는 공감을 하는 바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대차 시장과 매매 시장을 동시에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제 임대차 시장을, 제가 예전 방송에서도 매매 시장보다는 임대차 시장을 잡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차 시장에 더 관심 있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종부세 폐지의 의견도 나온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매매가의 상승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물론 올해까지는 그렇게 폭발적인 상승을 일으키진 않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년 상반기를 조금 지나는 시점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다만 종부세 폐지 같은 경우에는 여야 합의로 이제 세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물론 동의하는 일부 의원들도 있지만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일부 개정 정도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완전 폐지까지는 사실 좀 먼 이야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종부세를 빨리 개편을 하셔야지만 임대차 시장이라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이 이제 회복기로 돌아서고 있거든요. 거래량이 5월달에 5천 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임대차 물량의 부족과 앞으로 이어질 몇 년간의 공급 부족 현상은 임대차 시장과 매매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따른 정부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